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측근인 정무비서관이 제주항공에 승무원 채용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영훈 도지사가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정무비서관 이모 씨가 지난해 8월 20일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주항공 승무원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에 지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서류와 영상 전형까지 통과해 면접 예정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정무비서관은 이 문자를 보내고 1분 뒤 혹시 합격했는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이명수 대변인. 제주 제2공항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려고 정무비서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도청 내부 폭로라고 인식을 해서 고민하다가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죠. 그러니까 착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무비서관 이모 씨는 오영훈 지사와 같은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좌관을 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지인으로부터 제주항공 승무원 합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제주항공에 지인들이 많이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다 잘못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이 받은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 제주항공 쪽에 실제로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고 임직원이 청탁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무비서관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지 오영훈 도지사가 수사를 의뢰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하려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화물차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기 직전에 검거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두에서 여객선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화물차. 뒷문을 열자 빼곡히 쌓인 택배 상자들이 나옵니다. 해양경찰이 차량에 올라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하자 택배 상자 뒤에서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11명. 보이는 것만 11명입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베트남인들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에 몸을 숨긴 이들은 전남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쓰인 5톤 화물차는 한 운수회사가 택배를 운송하기 위해 계약한 차량. 운전기사가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실은 뒤 몰래 한라산 중턱으로 이동해 외국인들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출고할 때 제가 봉인은 다 이렇게 채우거든요, 뒤에. 저희 조청에서 떠나고 한까지 가는 그 사이에 참 그런 일을 생겼더라고요, 이게.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베트남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에 머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겁니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운반, 알선 전문 조직과 해외 브로커 가담 등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주 지역의 누적 미등록 외국인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대부분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귀국하지 않은 경우로 해경은 이들의 밀입국을 돕는 전문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주 지역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 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문제도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철근과 자재들만 널브러진 채 공사가 중단된 한 공공기관 신사옥 건설 현장. 공사장 앞에는 대금 체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했던 한종필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공사가 멈추기 전까지 2년 동안 작업을 했지만 대금 3천여만 원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충당도 안 되고 이제 뭐 경영 자금이나 뭐나 다 대출받은 것도 이제 한도가 돼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사채도 이게 뭐 있어야 사채를 끌어다 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씨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파악한 것만 5명에 피해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을 주지 않을까 봐 업체의 눈치를 보는 데다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좀 꺼리는 거죠.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관이나든 이렇게 가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면 양쪽 상벌 규정으로 해서 업체나 기계에다가 벌금 300만 원씩 물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는 정부에서 대신에 지급해주고 낮은 이자로 생활비도 대출해줍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는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통 속에 막막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체포된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잘못 휘두른 대가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할 명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기일 연기 등 시간 끌기를 용인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서울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중 우호 협력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는 4월 중국 하이난성을 방문하고 제주와 칭다오 무역항로 개설을 준비 중이며 제주가 에너지 교류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며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고위급 인사의 제주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어서 협력할 수 있다며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 제23회 보도 영상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KBS 제주방송총국 전시실에서 열리는 보도 영상전에서는 제주 MBC 등 도내 카메라 기자들이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와 특집 프로그램 영상, 제주교육 영상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됩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2024 힌스파터 국제보도상 상영회가 오늘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가자 지구에 참상을 알린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와 이란 여성 인권 탄압 현장을 고발한 인사이드 이란 등 수상작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힌스패터 국제보도상은 5.18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힌스패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저희 힌스패터 국제보도상은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 좌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 좌석은 3,065만 3천여 석으로 2년 전보다 8.7% 줄었는데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선 항공 좌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제한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국제선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직위 해제된 뒤에도 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대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동료인 여성 경찰을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고 9월에도 제주시청 주변 도로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와 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서울 용산구의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장학관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빌리고 마사회가 건물을 매각하면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